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12월 셋째 주 시황 및 관심주 언급을 해드릴 방송을 열었습니다. 주말 동안에 참 다이나믹한 그런 일정들이 많았죠.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미국의 FMC가 이제 남겨진 상황입니다. 국내는 이제 오너 리스크라고 하는 그런 리스크가 조금씩 이제 해소가 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제 얼마만큼 빨리 좀 단행이 되는지, 그래서 대선이 언제 진행이 되는지 그게 이제 관전일 포인트일 것 같아요. 예. 여하튼 뭐 생각했던 것보다 잘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 관련돼서 좀 보면 굵직한 일정만 올려놨어요. 17일, 18일에 미국 FMC 회의가 있고요. 이때 이제 금리 인하를 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에서의 그런 눈치를 보면 한 60-70%, 한 높게는 90%까지도 금리 인하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최근에 여러가지 지표들을 따져봐도 고용이라든지 생산, 그리고 소비자 물가, 이게 확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플랫한 정도 수준이라 단행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BOJ, 일본에서 금리를 이제 추가적으로 인상을 할지에 대한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19일 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3분기 GDP 이게 19일 날 있고요. BOJ 금리가 18, 19일에 있습니다. BOJ 금리가 이제 인상을 또 한다라고 하면 이제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또 옮겨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특별한 이벤트 없이는 동결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금요일날 한국거래소 밸류업 변경이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밸류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윤통이 탄핵이 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좀 지지했던 정책들이 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크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좀 밸류업도 거기에 한 가지 중에 하나죠. 거기 하나, 그 중에 하나인데,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밸류업은 그렇게 시장을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원체적으로 작년 연말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글로벌적으로 이제 IT나 성장주들을 좀 따라가야 되는 그런 게 유지가 못됐죠.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리고 밸류업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선진화 시장이 되면서 당연히 따라가는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요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인식의 차이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걸 이제 정책적으로 구현을 하지 않아도 조금씩 좀 선진화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거를 가만히 두고 결론적인 얘기하지만 성장주들을 좀 키웠으면 글로벌적으로도 좀 더 우리 기업들이 좀 따라가는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어찌됐든 밸류업이 단기간에 확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근데 예전보다는 확실하게 관심도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금액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밸류업을 포함하고 있는 펀드라든지 ETF 등이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좀 시장을 부양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리고 기업 이슈는 16일날 이제 이삭 엔지니어링 서부 TMD가 이제 IR이 있고요. 16일날. 그리고 17일날 현대 백화점 그룹이 전반적으로 이제 IR이 있습니다. 그리고 18일날은 지니언스 하이로닉, 그리고 20일날은 카티스가 IR을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이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 루닛인데,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해드렸지만 이제 인공지능인 것 같아요. 인공지능 AI. 그래서 해외 쪽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국내에도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를 하고 있잖아요. 크게 큰 축으로 보면 지난번에도 얘기를 잠깐 해드렸지만 루닛 같은 그런 이제 AI 진단 쪽 카테고리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생성형 GPT, 챗 GPT를 이용한 그런 프로그램, 연계된 프로그램이겠죠.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문서라든지, 그리고 뭐 이미지라든지 뭐 이런 게 있겠죠. 여튼 뭐 이런 AI 관련된 종목들이 다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이제 돈이 되지도 수익성으로 연결이 되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상승은 이제 미래 기대감을 좀 선반영을 해서 주가를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그동안에는 시장이 좀 지지부진했고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게 좀 돋보였거든요.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강했던 종목이 정치 인맥 테마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탄핵이 된다 만다 라는 얘기 때문에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었던 건 이제 탄핵에 찬성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후보자들의 인맥주들이 상승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탄핵이 가결이 됐고 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고 기대감이 이제 소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 인맥주들은 언제 다시 봐야 되느냐?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이 다가설 때, 그때 다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때 더불어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이제 정책 관련주다, 공약 관련주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템포 좀 쉴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최근에 올랐던 뭐 이재명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뭐 안철수 관련주들, 이건 이제 대선을 탄핵이 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그럼 빠른 대선이 진행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본 거죠. 근데 아직까지 이 중간 안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좀 할지가 중요한 그런 좀 기점이 됐죠. 그래서 이 텀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이제 정치 인맥 테마주들은 좀 수그러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했던 쪽이 제가 봤을 때는 머스크 트레이딩 관련된 종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스크 트레이딩 관련된 종목은 최근 뭐 이 머스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쪽이죠. 이 테슬라를 바탕으로 한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관련된 그런 사업이 있었고, 그리고 스페이스X를 바탕으로 한 이제 우주항공 쪽, 그리고 트위터를 바탕으로 한 광고나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비트코인 쪽 관련된 뭐 이런 쪽 있죠. 도지코인이라든지 이런 쪽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비만 치료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비만 치료제 위고비로 어떻게 보면 머스크가 살을 엄청나게 많이 뺐는데, 이 비만 치료제가 가성비가 좋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육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 하고 있고, 그리고 또
AI를 바탕으로 게임 회사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머스크 트레이딩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다, 상관없이, 시장과 상관없이 이렇게 이제 전개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치 인맥주는 단기적으로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AI도 이제 종목마다 좀 틀릴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완전 끝난 게 아닌데, 그럼 이 수급들이 어느 그점으로 가야 될 가능성이 높으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낙폭이 컸었던 종목들, 특히나 이제 시장을 주도를 했었던 반도체 2차전지 쪽, 이쪽으로 좀 매기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뭐 지금 시점이 아니더라도 뭐 지수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종목들이니까.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그 종목들이 안 간다라고 했을 때는 대래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 중소형 쪽 종목들이 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좀 많이 쉬었던 자동차 쪽도 좀 최근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2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면 수출 기업들이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아직도 한 달 넘게 남았습니다. 이제 취임하기 위해서는 1월 20일 날 취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건 어느 정도 미리 탄핵, 그러니까 계엄으로 빠진 게 이제 어느 정도 복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낙폭 과대 쪽, 그런 쪽에 대한 대형주보다는, 뭐 대형주가 확 올라가면 좋죠. 시장이 올라갈 건데. 근데 대형주를 확 올라갈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차라리 그 업종 많이 떨어졌었던 대형주 쪽에 중소형주들, 그런 쪽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2차전지 소부장과 중소형 쪽과 뭐 자동차 쪽, 그리고 이런 쪽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급을 해드리는 종목은 기아인데, 뭐 기아는 뭐 아시다시피 국내 쪽과 쪽도 그렇고 해외 쪽에서도 계속 매출이 이제 점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회사잖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 이제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동차가 많이 수출이 되면 될수록 환율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들로도 매수가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뭐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일단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아가 뭐 실적이 나름 좀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점 135,000원에서 98,000원까지 한 30% 이상 하락을 했다, 낙폭 과대다 라고 하는 점에서 가장 크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98,100원에서 96,100원 분할적으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1차적인 목표가는 102,500원, 그리고 2차는 107,6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1,200원 제시하면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루닛 혹시라도 이제 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지난주 월요일날 장 초반에 빠지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뭐 그래서 종목 언급을 해드릴 때도 좀 떨어진 시점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 다행히 62,700원이면 63,200원에서 1,200원 사이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매수는 잘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말 2,200원이에요, 평균 단가가. 어찌됐든 뭐 잘 이제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뭐 좀 러프하게 보시면 7만원 깨지지 않으면 계속 보유하시면서
단기적인 고점이 한 9만원 정도 선까지, 한 8만원에서 9만원 선까지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단기간에 확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추이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투자하시는데 대응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